눈발이 가로등을 삼키던 새벽이었다. 만주의 겨울은 늘 잔인했고 그 잔인함이 곧 시대의 공기였다. 재호는 얼어붙은 역 플랫폼 끝에 서 있었다. 손끝은 감각을 잃었지만 품속의 서류 가방만은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독립군의 명단 그리고 목숨과 맞바꾼 비밀이 들어 있었다. 기차의 기적이 멀리서 길게 울렸다. 바람이 차가운 금속을 때릴 때마다 역의 스피커가 한숨처럼 떨렸다. 재호는 모자를 눌렀으며 주위를 살폈다.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나타난 연락책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얀 눈이 쌓인 플랫폼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때 철제 난간 위로 한 줄기 불빛이 스쳤다. 순간의 섬광. 총성. 재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동지가 허공에 손을 뻗은 채 흰 눈 위로 쓰러졌다. 피가 눈과 섞여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재호는 그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끝까지 지켜.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눈발에 묻혀 사라졌다. 기차의 차륜이 미끄러지듯 역을 통과했다. 그 갱음 속에서도 재호는 한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소리가 눈을 밟을 때마다 죽음의 리듬이 들렸다. 재호는 역을 벗어나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낡은 석탄 냄새 얼어붙은 구두 밑창이 벽돌기를 긁었다. 등 뒤에서 휘파람 같은 신호음이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피로 물든 손자국이 벽에 번졌다. 문 하나가 열리고 낡은 가로등 불빛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었다. 상하이로 가는 연락망의 중간점 그리고 재호의 유일한 탈출로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숨결 사이로 눈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손등을 붕대로 감았다. 피가 스며드는 하얀 천 위로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멀리서 다시 기적이 울렸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신호이자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었다. 재호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새벽 같기도 최후 같기도 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젠가 기억될까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을 따라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송이마다 불빛이 묻어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희미한 별처럼 깜빡이며 사라졌다. 잠시 뒤 문이 두드려졌다. 2번 그리고 다시 2번. 합의된 암호였다. 선영이 문을 열자 낯선 사내가 들어섰다. 코트 안쪽에서 서류를 꺼내 놓으며 말했다. 조직이 이동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상하이로. 그는 영민이었다. 재호가 아직 알지 못하는 평생의 동지이자 훗날의 적.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짧은 순간 전쟁보다 더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서로 다른 운명이 포개졌다. 누군가는 믿음을, 누군가는 의심을, 누군가는 사랑을 품은 채.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새벽의 만남이 훗날 수많은 총성과 피로 대갚아질 약속이 될 것을. 바람은 바다를 건너며 낯선 냄새를 실어왔다. 기름 냄새, 철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 그곳은 상하이였다. 자유와 감시가 공존하는 도시, 희망이 피 흘리며 자라는 거리. 재호는 낡은 골목을 걸었다. 벽돌 사이로 밤비가 스며들고 전등 하나가 흔들리며 벽 위에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두 번째 골목 끝 허름한 간판이 걸린 신발 수선소. 문 뒤에는 조선 청년들의 은신처가 있었다. 안쪽에는 3명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선영이 먼저 그를 맞았다. 무사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외투를 벗었다. 그녀의 눈가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가 건넨 봉투에는 새로운 연락망과 암호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봉투의 마지막 장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민. 잠시 뒤 문이 두드려졌다. 비에 젖은 외투를 입은 사내가 들어왔다. 또렷한 발걸음, 차분한 시선. 나는 영민입니다. 전략과 인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재호는 그의 눈빛에서 냉정한 계산을 느꼈다. 우린 싸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계산은 필요 없어요. 영민은 눈을 내리깔았다. 감정이 앞서면 그 싸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었다. 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책상 위에는 작전도가 펼쳐져 있었다. 동북 철도 폭파 계획. 굵은 붉은 선이 그어진 곳마다 죽음의 냄새가 서려 있었다. 재호는 그 선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길을 막는 건 일본군만이 아닐 겁니다. 그의 말에 영민은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선영은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쪽은 불타는 심장, 한쪽은 얼음 같은 두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신념이 마주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컵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 사이로 불빛이 일렁였다. 그 작은 흔들림이 앞으로 닥칠 모든 균열을 예고하는 듯 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이루었다. 누군가는 그 리듬을 초침처럼 세며 작전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국의 이름을 되뇌었다. 선영은 속삭였다. 이 도시엔 너무 많은 그림자가 있어요. 재호가 대답했다.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죠. 우리에겐 아직 그 빛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의 침묵. 영민이 문을 닫고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렸다. 선영은 재호의 상처난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붕대를 갈아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두 다치고 다 버텨요.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버티는 건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겠죠. 그 말 뒤로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창문 밖 골목 어귀에서 담배 불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잠시 후 다시 켜졌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권총을 꺼냈다. 그러나 선영이 손으로 그의 팔을 막았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아요. 새벽까지만 버텨요. 세 사람은 등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희미했다. 밖의 비는 멈추지 않았고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느리게 다가왔다. 비와 함께 스며든 그 발소리는 마치 시간의 그림자처럼 천천히 문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 문을 스쳤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멀어졌다. 등불이 다시 켜졌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는 같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그들은 같은 길 위에 있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른 채 비는 도시의 골목을 따라 흘러내렸다. 빗물 속에 섞인 검은 기름 자국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상하이의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약속을 삼켰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들의 운명을 천천히 묻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고 이름이 없었다. 누군가는 그날을 혁명의 전야라 불렀고 누군가는 단지 또 하나의 도피라 했다. 상하이의 하수 냄새와 석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15명의 청년이 좁은 지하실에 모여 있었다. 손에는 붉은 펜 대신 피가 묻은 송곳 하나씩. 벽돌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등불을 흔들었다. 어둠은 두려움보다 조용했고 침묵은 신념보다 단단했다. 재호는 명부를 들고 있었다. 한 장의 종이,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세대의 생명이 적혀 있었다. 이름마다 묵직했다. 그는 종이 끝을 펴고 손가락을 찔렀다. 붉은 점이 번지며 활자와 겹쳤다. 그는 피가 마르기도 전에 종이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옆자리의 선영이 그 손을 잡았다. 이건 상처예요. 상처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굳은 결의가 있었다. 불빛이 벽을 기어 올랐다. 그 그림자들은 서로의 얼굴 위로 겹쳐지고 또 사라졌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서약이 돌았다. 피의 서명, 그 마지막 줄 위에 영민의 이름이 적혔다. 그는 무표정하게 손끝을 찔렀다. 피가 떨어지는 순간 재호가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맞닿았다. 그 짧은 눈빛은 동지의 인사였고 동시에 불길한 약속이었다. 이 종이는 해가 뜨면 불태워야 합니다. 영민이 낮게 말했다. 이건 우리의 맹세입니다. 기록으로 남으면 누군가의 죽음이 됩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불을 조심스레 들어 그 불빛으로 종이 위를 비췄다. 잉크와 피가 뒤섞인 이름들이 붉은 불빛 아래에서 번졌다. 그 빛은 살아있는 맥박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잠시 후 정적. 누군가 계단 위에서 발소리를 냈다. 모두의 손이 본능적으로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문 뒤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3번 멈춤, 2번. 합의된 암호였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연락병이 급히 들어왔다. 조개지 쪽 밀정이 움직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영민이 곧장 지도 위로 손을 뻗었다. 내일 새벽 3갈래로 흩어집니다. 이곳은 이미 노출됐어요. 그의 말에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서약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서약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등에 피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붕대를 감아 올리던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낮게 떨었다. 이 서약 아무도 잊지 않게 해요. 누가 남든. 바깥의 비가 그쳤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고요했다. 누군가의 신발이 벽을 스쳤다. 누군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어둠은 모든 소리를 삼켰다. 재호는 등불을 꺼버렸다. 방 안은 절대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희미하게 섞였다. 그것이 선영의 것이었는지 영민의 것이었는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하의 공기가 서서히 식고 등불의 연기가 천장을 맴돌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포겠다. 손끝마다 피와 먼지가 묻어 있었다.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다. 우린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기억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대답했다. 기억은 언제나 피 위에 남죠.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문틈을 스쳤다. 서약서 한 귀퉁이가 들썩이며 작은 불씨에 닿았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붉은 글자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들은 불타는 종이를 둘러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기도 같기도 장례 같기도 했다. 하늘 위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그리고 한 줄기 번개가 어둠을 갈랐다. 그 빛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 재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린 아무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사라졌고 남은 건 빗물의 냄새와 타들어간 종이 냄새뿐이었다. 그 밤은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 밤이 바로 100년의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비가 그친 상하이의 새벽은 늘 불길했다. 물에 젖은 벽돌과 철제 문짝이 식은 김을 뿜어내며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다. 지하실의 등불은 이미 꺼졌고 그을린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서약의 밤이 지나고 이제는 살아남은 자들만이 움직여야 했다. 재호는 벽에 걸린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피가 굳어 있었다. 피는 마르지만 맹세는 마르지 않았다. 그가 문을 나서자 골목의 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의 서약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묶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골목 끝에는 영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냉정했다. 상하이 조개지에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를 팔았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우리 중 누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영민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믿음은 좋지만 살아남으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전단을 바라봤다. 적색 분자 색출에 협조하라 일본 경찰의 포스터였다. 붙어있는 종이의 모서리가 바람에 찢어지며 흔들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영민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에 젖은 돌길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그날 저녁 선영은 피난 중인 동지들의 치료를 돕고 있었다. 낡은 붕대와 소독 약뿐인 허름한 방. 재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영민이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오늘 밤 그를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붕대를 감던 손을 멈췄다. 의심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누가 남을까요? 그래도 막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밤이 다시 내려앉았다. 재호는 지하 통로를 따라 움직였다. 양초 하나가 벽에 매달려 있었다. 불빛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벽 그림자가 길게 춤췄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직의 배신자는 죽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문틈 사이로 영민이 보였다. 그의 앞에는 포박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두려움보다 체념이 먼저 깃든 얼굴이었다. 재호가 문을 열었다. 멈춰요. 영민은 총을 들고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막을 일 아닙니다. 조직의 규율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피도 섞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배신은 가까운 데서 시작되니까. 영민의 총구가 미세하게 떨렸다. 재호는 한 발 다가섰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두려움의 발악입니다. 순간 선영이 뒤에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그 사람도 조국을 믿었어요.
짧은 외침이었지만 그 울림이 총소리보다 더 컸다. 영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총을 내렸다. 방 안에 고요가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숨소리 그리고 양초 타는 소리만 들렸다. 그 불빛이 재호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피 묻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영민이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믿지 마시오. 그리고 그는 뒤돌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었다. 그 소리 뒤로 방 안의 불빛이 점점 약해졌다. 선영은 무릎을 꿇은 청년을 부축했다. 그의 손목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피 한 방울에 머물렀다. 그 피는 천천히 번졌다. 마치 지도 위에서 국경이 바뀌듯 조용히 모양을 바꿨다. 그는 손수건으로 그 피를 닦아냈다. 이 피가 누군가의 목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 뒤로 초가 꺼졌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바람이 일었다. 지붕 위에 낡은 깃발이 휘날리며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그 빛 아래에서 재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동자 속에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 불빛은 살아있으려는 희망 같기도 죽음 앞의 체념 같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믿음이 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는다. 그의 손끝에 남은 피가 바람에 말라가며 서서히 검게 변해갔다. 석유등이 흔들렸다. 한밤의 상하이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그림자가 벽을 기어 올랐다. 그 속에서 재호는 창문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의 빗줄기가 철제 난간을 때리며 금속성의 울림을 냈다. 그 소리와 함께 오래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호주머니 속 낡은 사진을 꺼냈다. 희미하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고향의 언덕에서 어린 동생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뒷배경엔 봄날의 들판 그리고 아직 젊었던 부모의 웃음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손끝의 감촉은 따뜻했지만 현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반드시. 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붕대를 들고 있었다. 또 손을 다쳤어요. 습관 같은 겁니다. 그의 웃음은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선영은 그 옆에 앉았다. 언제부터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직에 들어오기 전부터요. 독립이라는 말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마음이 싸우는 이유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끄덕임 속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다. 영민이었다. 그의 코트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회의를 시작하죠.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시계를 바라봤다. 자정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가 꺼낸 지도 위로 붉은 잉크 선이 그어졌다. 재호는 시계를 흘끗 바라봤다.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내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방 안을 지배했다. 회의는 짧고 냉정했다. 명단 정리, 자금 이동, 연락책 변경. 영민은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았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가 군인처럼 정확했다. 재호는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나면 다들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영민이 시선을 들어 말했다.
돌아간다는 말, 그건 꿈입니다. 우린 지금 계획으로 움직여야지 꿈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초침이 한 칸 멈춘 듯 불빛이 잠시 흔들렸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당신은 가족이 그리울 때가 없습니까? 그리움은 사치입니다. 영민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단호함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방 안을 쪼갰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불빛 아래에서 두 남자의 얼굴엔 서로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나는 뜨겁게 타올랐고 하나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차이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문이 떨리며 유리잔이 진동했다. 시계 초침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마음속 시간은 엇갈리고 있었다. 재호는 사진을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영민은 문 쪽으로 걸었다. 내일 새벽 일본군이 상하이 검문을 강화합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덧붙였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임무가 먼저입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선영이 낮게 말했다. 두 분 다 너무 닮았어요. 재호는 웃었다. 닮았다는 게 결국 서로를 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석유 등의 불꽃이 흔들리며 금세 작아졌다. 그 불빛이 꺼지기 직전 시계 초침이 다시 한번 소리를 냈다. 틱. 그 작은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다.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늘이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재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싶네요. 그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같은 박자로 울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시간은 조금씩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공기엔 철과 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상하이의 비밀 거점 벽돌로 둘러싸인 좁은 창고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재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등 뒤로 석탄 냄새가 스며들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대신 군화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발소리엔 규칙이 있었다. 정찰대의 순찰.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불안을 일정하게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영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낯빛이 없었다. 체포자가 생겼습니다. 그 말에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누굽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영민의 눈빛이 차가웠다. 누군가가 우리 내부를 팔았어요. 재호는 말없이 서류를 덮었다. 서류 위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줄일 수 있죠. 그 말이 방 안을 가로질러 선영에게 닿았다. 그녀는 창문 옆에서 붕대를 감던 손을 멈췄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믿었을 겁니다. 영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믿음은 좋지만 신뢰는 증거로 쌓는 겁니다. 그의 손끝에서 총기 안전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 짧은 금속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민 씨, 지금이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재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요. 비겁자를 감싸겠다는 겁니까? 그는 동지입니다. 동지는 신념으로 이어집니다. 신념을 버리면 그는 적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엔 불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불이 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났다. 일제 경찰의 순찰이었다. 그 소리에 선영이 본능적으로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영민의 총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쏘지 않았다. 대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넘기죠. 하지만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는 총을 거둬들였다. 재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우린 아직 같은 편입니다. 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바람이 들어왔다. 석유등이 흔들리고 불빛이 재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피로 서약했던 밤의 흔적. 그 상처가 다시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는 속삭였다. 그때의 피는 맹세였는데 지금은 의심의 증거가 됐군. 선영이 그 옆에 앉았다. 이 길은 원래 이런 길인가요? 아마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적이 아니라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방 안의 불빛이 작게 꺼질 듯 흔들렸다. 그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벽 위에서 서로 엇갈렸다. 서로를 닮았지만 결코 한 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짧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신호였다. 누군가 붙잡혔다는 뜻이었다. 재호와 선영이 동시에 창문으로 몸을 돌렸다. 멀리 골목 끝 일본 헌병의 손에 잡혀 끌려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 청년은 조직원이었다. 그의 얼굴엔 피가 번져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손가락으로 입술을 닫는 제스처를 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 짧은 순간 재호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무거웠다. 총성이 울렸고 청년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몸이 눈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선영이 입술을 막았다. 영민의 말이 떠올랐다. 신념을 버리면 적이다. 그러나 지금 총을 쏜 자는 적이 아니라 신념 그 자체였다.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우린 점점 잃어가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선영은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손끝이 붕대를 움켜쥐었다. 창밖의 불빛이 꺼지고 창고 안에는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만 남았다. 틱틱틱.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신념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상하이의 거리엔 안개가 내려앉았고 지붕 위엔 밤새 내린 이슬이 고였다. 지하 은신처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스쳤다. 그곳엔 이름이 있었다. 조직의 모든 이름, 피로 적힌 서약의 명단. 그 이름들이 지금은 사라져 있었다. 재호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엔 이미 영민이 있었다. 그의 얼굴엔 수면의 흔적이 없었다. 명부가 사라졌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언제부터죠? 새벽 3시 이후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테이블 위를 향했다. 남은 건 불에 그을린 종이 한 조각뿐이었다.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 있었다. 불씨가 한 번 닿았던 흔적. 재호는 서류 더미를 뒤졌다. 그러나 어디에도 명부는 없었다. 그의 손끝이 점점 빨라졌다. 종이들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긴 건 아닙니까? 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재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 말하지 못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지금 나를 의심합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이란 이름의 칼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차가워졌다. 선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붕대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명부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후 재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재를 손끝으로 만졌다. 그 재가 손가락에 묻어 검게 번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불이 한 번이라도 붙었다면 누군가는 그걸 지키려 했을 거예요. 영민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지금은 추측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이 정보가 새나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는 짧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연락책 일시 단절, 거점 폐쇄, 외부 통신 차단.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더 어두워졌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다. 잠시 후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것은 새벽 바람에 실려온 전단이었다. 조선청년혁명 동맹 일망타진. 일본 헌병대의 포고문이었다. 영민이 그 종이를 잡았다. 이미 누군가가 이름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린 늦었어요. 재호는 말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엔 아직 연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창문 틀에 검은 그을음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리고 그 재를 품속에 쥐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누군가가 남긴 흔적입니다. 누군가 지키려다 실패한 흔적. 영민은 고개를 저었다. 감상은 나중에. 우린 당장 옮겨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재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계속 창문 밖에 머물렀다. 바깥에서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휘파람 같은 신호가 들렸다. 2번 멈춤 1번. 위험을 알리는 암호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낮췄다. 바깥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영민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다. 우린 이미 노출됐습니다. 그 말에 재호가 낮게 대답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선영은 숨을 고르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바닥에 나무 판자 사이를 더듬었다. 그 안엔 얇은 틈이 있었다. 그녀는 그 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품속에 넣었다. 그것이 바로 사라진 명부였다.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그 종이는 차가웠지만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밖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건물의 벽이 흔들렸다. 영민이 문을 열며 외쳤다. 이쪽으로. 재호가 선영의 팔을 붙잡았다. 서류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사라졌어요.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엔 서로 다른 진심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한 발의 총성이 터졌다. 방 안의 등불이 꺼졌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 냄새 속에서 재호는 속삭였다. 그날 이후 우린 서로를 믿기 위해 서로를 의심해야 했다. 하늘이 붉었다.
밤이 아닌데도 불빛이 도심의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다. 일제 헌병대가 조직의 은신처를 포위한 것은 새벽 2시, 아직 비가 마르지 않은 시각이었다. 재호는 숨을 죽이고 창고 안의 서류 더미를 뒤집었다. 그의 손끝에서 종이들이 흩날렸다. 한 장, 2장, 그리고 마지막 한 장. 피로 서명된 서약서가 남아 있었다. 불빛이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헌병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나, 둘, 셋.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영민이 들어왔다. 이제 시간 없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닫았다. 탈출로는 막혔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뿐이죠. 재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약서에 머물렀다. 피 묻은 손자국, 오래된 잉크,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선영이 창문가에 섰다. 바깥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예요. 재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걸 남기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의 손이 불붙은 양초를 집어들었다. 불길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에 겹쳐졌다. 영민이 서류를 바라봤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 문장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은 서약서의 마지막 줄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불태웁시다. 양초의 불이 종이 모서리를 태우기 시작했다. 잉크가 녹아내리고 피가 불빛에 반사되었다. 불길이 점점 커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달궈졌다. 불타는 냄새 속에 서류 위의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재호가 사라지고 영민이 타올랐다. 선영이라는 이름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불은 사라지지만 약속은 남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꽃처럼 작고 뜨거웠다.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적발. 조선인 색출. 일본군의 외침이 들렸다. 영민이 즉시 총을 꺼냈다. 이쪽으로. 재호는 불타는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다. 가요, 재호. 잠깐만. 그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확인하듯 바라봤다. 이 약속은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는 서약서를 완전히 불태웠다. 불길이 그의 손끝까지 번졌다. 손등에 살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비명을 참았다. 불길이 꺼지고 나서야 그의 손엔 재만 남았다. 그 재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 문이 열렸다. 총성이 방안을 가르며 터졌다. 파편이 벽을 스쳤고 등불이 쓰러졌다. 불빛이 꺼지자 세 사람은 어둠 속에 섰다. 뒤쪽 통로로. 영민이 외쳤다. 선영이 재호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숨이 거칠게 이어졌다. 그들은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뒤에서 또 한 번의 총성이 터졌다. 벽에 박힌 탄환이 먼지를 일으켰다. 그 먼지 속에서 서약의 불씨가 아직도 은은히 타고 있었다. 밖은 이미 불바다였다.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고 하늘엔 검은 연기가 솟았다. 세 사람은 뒷골목을 따라 달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불길 위로 떨어지며 하얗게 증발했다. 그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다. 재호는 달리면서 속삭였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의 말이 빗속에 섞여 사라졌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약속이 되었다.
멀리서 경적이 울렸다. 선영이 잠시 뒤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불타는 건물의 잔해가 비쳤다. 그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박혔다. 그 불빛 속에는 서약서 대신 남은 불의 약속이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상하이의 밤은 깊었고 항구의 공기는 바다 냄새와 석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불타버린 거점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재호와 선영은 조용히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옷은 젖었고 손엔 아직 화약 냄새가 남아 있었다. 불빛이 꺼진 도시의 이면에는 아직도 불타는 서약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멀리서 배의 기적이 울렸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길게 번졌다. 그건 영민이 타야 할 배의 신호였다. 그는 남쪽으로 향할 것이다.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그러나 그 길이 곧 이별의 길이 될 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선영은 부두의 창고 안에서 재호의 상처를 감싸고 있었다. 붕대 위로 피가 번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화상 자국으로 벌겋게 타 있었다. 이 손 더는 쓰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붕대를 감던 손을 멈추고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그 짧은 말이 어둠 속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 같았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영민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선박은 준비됐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다. 그 나침반은 만주에서 함께 쓰던 그 물건이었다. 재호가 조용히 물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민은 짧게 웃었다. 방향은 잃지 말아야 하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마지막 믿음이 있었다. 세 사람은 항구로 향했다. 길 위에는 사람의 발자국 대신 바닷물이 고여 있었다. 배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군복을 입은 순찰대가 멀리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아꼈다. 발자국 소리조차 불안하게 크게 들렸다. 마침내 부두 끝 안개 속에 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 냄새, 로프의 삐걱거림, 그리고 바람에 실린 먼 나라의 냄새. 영민이 선박 위로 발을 올렸다. 그의 그림자가 선상 난간에 길게 늘어졌다. 재호와 선영은 그를 바라봤다.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영민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바다를 바라봤다. 조국이 해방되면 그때는 웃으며. 그 말이 끝나자 배의 기관이 요란하게 울렸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솟았다. 그 연기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재호는 주머니 속에서 재가 된 서약서를 꺼냈다. 그 재가 그의 손끝에서 흩어졌다. 이건 다시 시작할 불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불은 꺼지지만 온기는 남아요. 그녀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배, 그 위에 선 영민의 실루엣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남은 듯 했다. 파도는 항구의 돌계단을 때렸다. 재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우리는 같은 별을 보지만 다른 하늘에 서 있겠죠. 선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별은 언젠가 같은 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짧고 쓸쓸한 미소였다. 바람이 불었다.
항구의 등불이 꺼지고 새벽의 첫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선영은 피 묻은 붕대를 강물에 던졌다. 붕대는 천천히 떠내려가며 검은 물결에 섞였다. 그건 마치 이별의 한 조각 같았다. 멀리서 또 한 번 기적이 울렸다.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선영이 재호를 바라봤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의 입술이 조용히 그 말을 반복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향했다. 선영은 골목으로, 재호는 어둠 속으로. 그들의 발자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부두 위엔 바람만이 남았다. 그 바람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삼켰다. 밤이 완전히 물러갔다. 불타버린 상하이의 거리는 회색의 먼지로 덮여 있었다. 비가 그치고 연기가 거친 자리에는 누군가의 발자국과 총탄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도시가 무너졌지만 새벽은 어김없이 왔다. 빛은 폐허의 벽을 따라 스며들었고 그 빛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방향을 주고 있었다. 재호는 낡은 창고 안에 앉아 있었다. 팔에 감은 붕대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손은 화상 자국으로 굳어 있었다. 선영은 말없이 그 곁에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붉게 부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덮어갔다. 바닥엔 남은 재가 흩어져 있었다. 서약서를 태운 그 불의 잔해였다. 재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쓸어 모았다. 그 재는 바람에 흩날리며 빛을 받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린 진짜 조국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느리게 떨어졌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슬픔도 희망도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바닥의 재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피로 번진 글자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 앞에서 접었다. 접히는 종이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시간의 결이 꺾이는 소리처럼. 그녀는 그것을 가슴 속 깊이 넣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재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는 창문 너머로 빛나는 새벽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연기와 빛이 뒤섞인 색이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하루가 태어나고 있었다. 선영 씨, 떠나요. 어디로요? 어디든 다시 싸울 수 있는 곳으로. 그 말은 다짐 같았고 그의 발걸음은 결심처럼 무거웠다. 그들이 문을 나설 때 창고 안에 남은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재를 흔들었다. 재는 공중으로 흩어져 햇살에 반짝였다. 그 조각들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혼처럼 혹은 아직 꺼지지 않은 약속처럼 보였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벽 한쪽에 남은 손자국 하나. 피와 그을음이 섞인 그 손자국은 서약의 흔적이자 그들의 마지막 신념이었다. 시간이 지나 먼지가 덮여도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는 다시 잠에 들듯 고요했다. 먼 곳에서 닭이 울었고 빛이 천천히 골목을 따라 번져갔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다. 창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의 약속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바람이 역사가 되었다. 그 말이 끝나자 빛은 완전히 문턱을 넘어왔다. 새벽이 도시에 닿았다. 재호와 선영의 발자국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의 끝, 그곳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먼 훗날의 시대를 향해 흘러갔다. 그 바람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불타던 서약은 재가 되었고 그 재는 바람이 되어 흩어졌다. 그러나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다시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100년을 건너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1945년 조국은 마침내 해방을 맞는다. 그러나 그 환희의 함성 속에서도 다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신념이 서로를 갈라놓고 이상이 피보다 짙은 벽을 세운다. 다음 이야기는 해방 그리고 균열. 우리가 꿈꾼 자유는 같은 얼굴이었을까? 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시대의 기억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100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세상이 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